안녕하세요. 장사하는 동네형 이서블입니다. 오늘은 택배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택배 얘기 왜 하려고 하냐면 보니까 21일에 택배 파업이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택배 분류하는 작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분담을 좀 해보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파업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택배는 일단 우리 삶에서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가 입는 거, 먹는 거, 뭐 노는 거, 모든 게 다 택배로 와요. 택배 이야기 이퀄 사실 CJ 대한통운 이야기예요. 왜냐면 대한통운이 원래 국내 택배의 1위였어요. 한 10년 좀 전에 CJ가 대한통운을 인수하면서 택배 사명을 CJ 대한통운이라고 했고요. 당시에는 CJ가 택배가 훨씬 작았기 때문에 작은 회사가 큰 회사를 인수한다, 그래서 뭐 전산 시스템도 바꿔야 되는데 뭐 대한통운이 원래 CJ 물동량이 훨씬 컸기 때문에 이걸 갖고 이거를 포괄할 수 없는데, 그래도 여기가 이제 모기업이 됐으니까 이 안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뭐 그래서 굉장히 좀 시끄럽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뜯어 고쳐 갖고 결국 새로운 시스템 안으로 통합을 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기존에 있는 CJ 시스템 안으로 이걸 밀어넣었다기보다 큰 거를 하느라고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차세대 시스템이라고 하죠. 새로운 시스템으로 빌드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저런 노이즈와 마찰이 있었지만 잘 해결이 돼서 현재 CJ 대한통운이 이루고 있고요. 옛날에 택배를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인원, 소위 말해서 이제 뭐 택배 알바라고 하죠. 알바가 막 분류 작업도 하고 막 이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 막상 그런 대규모 택배 분류장을 가보면 상자를 이렇게 던져놔도 이게 어디로 가는 상자인지 스캔하는 장비들이 자동으로 막 스캔을 하면서 벨트가 이렇게 두루룩 움직이면 가운데로 이게 움직이게끔 해주는 그런 첨단 장비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움직이면서 이게 내용물의 중량은 어떻게 되고 어디로 가는 건지 자동 분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들이 하루에 수십에서 수백만 건씩 되고 있는 시절이고요. 간단하게 택배하는 기사님들, 그 택배 회사, 이거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택배를 마지막에 배송하는 배송기사님, 그 다음에 회사, 그 다음에 택배를 픽업하는 사람. 근데 사실 배송기사님과 픽업하는 사람은 같은 경우도 있고 좀 다른 경우도 있는데, 금액의 전체적인 디테일은 조금 다르지만 쉽게 보면 500원, 500원, 500원이에요. 그러니까 택배 한 건을 배송하면 기사님한테 500원의 수익이 생기는 거고, 택배를 하나 픽업해도 500원의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는 이걸 운영하면서 500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는 거죠. 물론 다 더하면 1,500원이잖아요. 이보다 택배는 조금 더 비싸니까 다 이 안에서 실제로 택배를 하는데 배송 포장 말고 요즘은 한 1,800원, 그러니까 600원, 600원, 600원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대충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대한통운 주가 한번 보고 갈게요. 3월에 코로나 이 저점 대비 꽤 많이 오르긴 했지만, 우리가 소위 핫한 게임준의 검색 포탈이라든가 그런 플랫폼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는데, 최근 한 달 새 보면은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예요. 저는 그래서 택배가 대한통운이 국내 1위니까 뭐 별로 비교가 없었는데, 해외에 있는 이런 택배 회사들, 뭐 페덱스도 있고 뭐 DHL도 있고 이런 데들은 조금 더 주식시장에서 고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왜냐면 이커머스가 양이 늘어나고 하면서 택배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근데 국내는 왜 이러냐? 국내는 택배 시장이 굉장히 치열한 편이에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택배 회사가 이렇게까지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CJ 대한통운, 롯데, 우체국, 한진, 로젠 이런 데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회사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규모의 게임이잖아요. 이 택배라는 산업이 하나 할 때는 500원 밖에 안 되지만 수십만 건을 하다 보면은 돈이 되는 이런 게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1위 사업자인 CJ 대한통운이 돈을 벌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굉장히 치열하다고. 어디가 있다고요? CJ 대한통운, 롯데, 우체국, 한진 다 한가닥 하는 회사들인 거잖아요. CJ만 볼게요. 작년 2019년 4분기 자료가 뭐 최근 거보다는 옛날 게 많아가지고 갖고 왔는데, 국내가 7,285억, 그 다음에 전년 동기로 배보면 6,449억이에요.
증가는 당연히 했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이게 큰 폭의 증가이냐라고 하기에는 잠깐만 10몇 퍼센트 증가한 것 같은데, 근데 영업이익이 2018년 4분기 대비 2019년에 63%나 증가를 해요. 2018년에는 482억이었는데 2019년에는 787억으로 증가하는 거죠. 근데 조금 잘했다고 하는 CJ 대한통운의 1위 사업자인 분기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엄청나게 개선된 건데, 그럼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CJ 대한통운이 모든 거래처에게 일괄적으로 택배 비용을 100원에서 200원을 인상합니다. 아마 200원, 150원인가 200원 초안이었을 거고 볼륨에 따라서 조금씩의 조정이 있었겠지만 일괄적으로 150원이라고 하면 10%의 택배 비용을 다 올린 거죠. 해외 매출을 보면 2019년 4분기랑 2018년 4분기 비교해 보면 둘 다 1조 1800억 1조 정도로 국내보다 해외 매출이 훨씬 더 많아요. 이걸 글로벌 사업이라고 하는데 영업이익도 946억과 1100억, 그러니까 해외는 2018년 대비 19년에 17%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도 딱 17% 성장하는, 성장했다고 해서 굉장히 출혈 경쟁을 하면서 마켓시어를 늘려간 게 아니라 그냥 선형적 성장을 한 거죠. CJ가 꽤 오래전부터 해외 물류 거점을, 해외 법인을 만들고 물류 거점을 만드는 일들을 해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해외에서 배대지 통해서 이용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예를 들면 뭐 미국에서 물건을 시킨다라고 하면 배대지에서 한국까지 운송하는 운송업체의 코드가 있고 현지에서 운영하는 운송업체가 있고, 이걸 마지막에 토스 받아서 국내에서 발송해주는 이런 택배사 하나 둘 세 개 회사가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였는데, 사실 택배니까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걸 그냥 쫙 합쳐가지고 그냥 예를 들면 CJ 대한통운 입장에서 우리 송장 코드로 미국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비행기 타고 와서 한국까지 배송하는 거까지 원스톱으로 가자. 이게 이제 해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이걸 잘하고 있다. 이 분류 작업이 무언가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대부분의 이제 택배 분류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자동화가 되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작업도 택배장에 가보시면 휠소터라는 장비가 택배 박스들을 기계적으로 막 분류해요. 그래서 제가 또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고 가자면, 택배를 보내실 때 이 박스 가격을 아끼려고 해서 저희도 이 안전 포장이라고 해서 이런 비닐 포장에다가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안전봉투라고 하는 포장이 있는데 이게 유실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왜 높냐면 이 택배가 이렇게 막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움직이면은 이게 막 구석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어떤 기계가 와서 툭툭툭 쳐주는 식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이 봉투는 부피가 작아서 운반할 때 좋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식의 자동화된 기계의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막 떨어져 있거나 구석에 뭐 이렇게 찡겨 있거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택배 보내는 사업자분들 웬만하면 박스로 하는 게 고객 만족도를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거는 중간에 그냥 팁이고요. 그래서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택배 기사님들이 택배 회사와 밀당을 하고 계시는 부분은 마지막에 이 택배 차에다가 내가 실을 때 택배 회사에서 사람을 지원해 달라라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물량이 늘어나는 시기잖아요. 사실 추석이고, 그리고 추석뿐만이 아니라 기사님들이 지난 6개월간 굉장히 힘드셨어요. 기사님들이 개인 사업자라서 본인이 아프면 뭐 대체할 사람도 없어. 그냥 택배가 막 하루 늦게 오는 거야. 근데 택배가 하루 늦게 가면 기사님들한테 아주 큰 타격이 생깁니다. 이 택배사들이 고객 만족을 위해서 이길 배달률 이런 것들을 다 지수화 시켜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거나 페널티를 주거나 하는 식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기사님들은 아파서도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피로가 누적이 됐는데 여기에 추석이라고 하니까 또 물량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를 좀 지원해줘라 라고 했더니 아마 이제 본사는 이랬겠죠. 아니 그거는 양이 늘어났으니까 니네가 할 일인데 뭘 우리 보고 지원해달라고 하냐 이랬을 거고, 기사님들은 아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좀 도와줘야지 이걸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냐 이런 사이드예요. 이걸 종합해보자면 사실 돈 문제예요. 이건 노동시장의 뭐 인권이라든가 뭐 노동권이라든 게 아니고, 간단하게 보자면 야 이거 차에다가 짐 정리하는 알바비 누가 낼 거야 라는 건데, 또 개인 사업자가 너 매출이잖아, 네가 알바 뽑아하고 알바 본사가 뽑으세요 라고 하는 이 알바의 고용을 누가 할 거니, 이걸 갖고 지금 싸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택배 분류하는 알바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차량에다가 싣는 알바를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가 아까 CJ 대한통운의 성과를 보면서 사실 작년에 큰 폭으로 좀 인상이 됐는데 이 폭이 더 인상이 된다고 하면 CJ 대한통운한테 가는 거 자꾸 CJ 얘기를 하니까 본사라고 합시다. 본사로 가는 거지 이게 기사님들한테 가느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댓글을 보다 보니까 나는 기사님들의 처우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얼마든지 택배비를 더 낼 용의가 있다. 막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인간적으로 좀 솔직해집시다. 커머스에서 가장 고객님들이 싫어하는 게 배송료예요. 제일 좋아하는 게 무료 배송이야. 그래서 얼마 이상 무료 배송하면 다 이거 맞춰서 하시고 해서 어느 정도 수익성과 이걸 답보하는 경우에서 무료 배송을 어떻게 잘 설계해야 하는가가 사실 커머스에서도 꽤 중요한 영역인데 나는 뭐 배송비 500원 더 낼 수 있어. 실제로 대부분의 고객은 배송비가 3,000원이 내면 구매를 안 합니다. 아무튼 이번에 그 택배에 대한 어떤 서로 파업에 대한 이슈는 이거를 노동환경이라든가 노동자의 권리나 업무 환경 개선으로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추가적으로 나오는 비용을 누가 분담할 것이냐 뭐 이런 정도로 되는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큰 이슈는 아닐 것 같아서 서로 그냥 사실 물량이 많이 몰리고 성장하는 시장이니까 적절하게 조율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로로 고생하시는 기사님들 언제나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항상 기사님들에게 이제 감사하고 있고요. 저는 언제나 택배 받는 순간이 가장 설레이고 택배 배송해 주시는 기사님들을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